승무패 21회차 첫 번째 경기는 몰도바 대 노르웨이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별다른 분석 없이 몰도바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체 체급 차이가 많이 나는 경기이고, 이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맨체스터 시티의 공격수 엘링 홀란 선수를 비롯해서 아스날의 캡틴 웨데고르, 그리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공격수 세를로트 같은 자원들이 공격 쪽에 포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몰도바를 상대로 제 아무리 원정 경기라고 할지라도 월드컵 예선 경기 첫 경기를 패배를 당할 것 같지 않기 때문에 노르웨이의 무난한 대승이 그려지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경기 이스라엘 대 에스토니아 경기인데 이 경기 이스라엘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변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현재 분쟁 지역이기 때문에 홈 경기를 헝가리에서 치르기 때문에 이 홈 어드밴티지는 이스라엘이 조금은 떨어질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지만 FIFA 랭킹 면에서도 이스라엘이 76위 대 123위로 앞서고 있고, 무엇보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토트넘 출신으로서 2부 리그 리즈 유나이티드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이 솔로몬 선수를 비롯해서 그래도 에스토니아보다는 확실히 공격 쪽에서 한 방을 보여줄 수 있는 자원들이 많고, 이 솔로몬 선수와 비롯해서 솔로몬 선수 외에도 이 짤츠부르크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공격형 미드필더 오스카 글룩 같은 선수들도 최근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중립지역에서 홈경기를 치른다고 할지라도 기본적인 이 공격력에서 앞설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이스라엘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 조지아 대 아르메니아의 경기인데 이 경기 조지아의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전 맞대결에서 조지아가 아르메니아 원정 3대0 대승을 거뒀습니다. 당시에 제가 분석을 해드릴 때 조지아의 미카우타제라는 공격수가 올림픽 리옹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미카우타제 선수가 조지아에게 2골을 선사를 하면서 3대0 무난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원정팀이었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통계적으로 조지아가 점유율 59%, 기대 득점 1.73 대 0.31로 상당히 압도적인 경기 내용을 보여주면서 무난한 대승을 거뒀기 때문에 홈에서도 무난한 승리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무엇보다 조지아는 이번 2차전 맞대결에서 에이스 측면 공격수 파리 생제르맹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흐비차 선수까지 출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1차전에서는 흐비차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결정이 됐다는 점에서 흐비차까지 합류가 된다면 조지아가 홈에서 더 많은 득점을 할 수도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세 번째 경기 조지아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 헝가리 대 튀르키예 경기인데 이 경기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전 튀르키예가 3대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홈발을 받으면서 3대1 승리를 거뒀는데 당시에 제가 1차전 분석을 해드리면서 헝가리가 최근에 튀르키예의 천정 면모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비록 스코어는 1대3으로 헝가리가 졌지만 통계를 보시면 점유율은 크게 밀렸지만 헝가리가 슈팅 숫자 15대 10으로 5개 더 많았고 기대 득점 역시 1.05 대 0.7, 오히려 헝가리가 기대 득점이 높았기 때문에 경기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헝가리도 충분히 저력을 보여줬다고 생각이 된다는 점에서 헝가리가 또 홈발을 받는 팀이기 때문에 충분히 헝가리도 2차전에서 반전을 노릴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헝가리가 홈에서 공격적으로 2골짜를 좁히기 위해 나온다면 튀르키예도 간결한 역습을 통해서 충분히 득점을 만들어낼 것으로 생각이 되고, 무엇보다 이번 2차전에는 레알 마드리드의 공격수 굴러 선수가 경고 누적에서 돌아오기 때문에 튀르키예 역시 공격 쪽에서 플러스 요소가 있다는 점에서 이 경기는 승패로 한번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섯 번째 경기 세르비아 대 오스트리아의 경기인데 이 경기 무패 투폴로 가면서 원정팀 오스트리아 사이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전 맞대결에서는 1대1 무승부가 나왔는데 경기 내용은 오스트리아가 훨씬 좋았습니다. 점유율 무려 69대 31로 훨씬 높았고 슈팅 숫자를 보시면 오스트리아가 24개, 세르비아가 8개로 3배 많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대 득점 역시 오스트리아가 2.31, 세르비아가 0.36이었기 때문에 스코어는 1대1 무승부가 나왔지만 경기 내용 자체는 오스트리아가 훨씬 더 좋았기 때문에 제 아무리 원정팀이라고 할지라도 1차전 경기 내용을 고려를 한다면 이 경기는 무패 투폴로 가면서 오스트리아 사이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제가 무승부 깔고 가는 이유는 오스트리아 역시 기대 득점은
결정력은 상당히 높았지만 골 결정력 난조를 보이면서 양팀 모두 최근에 공격자원들의 골 결정력, 특히나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는 아르나우토비치 선수의 출전 감각 굉장히 떨어져 있는 데다가 세르비아 역시 블라호비치의 골 감각이 떨어져 있고 루카 요비치는 출전 감각이 굉장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양 팀의 공격 자원들의 마무리 컨디션이 조금 떨어져 있다는 점에서 이번 2차전 역시 무승부 저득점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5번 경기 무패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 스코틀랜드 대 그리스 경기인데 승무패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1차전 제가 분석을 해드리면서 스코틀랜드도 스쿼드가 좋기 때문에 무승부 이변을 바치고 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히려 스코틀랜드의 1대0 승리 이변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차전 경기 내용을 보시면 스코틀랜드가 선제골을 넣었는데 그리스가 굉장히 많은 슈팅 24개를 때렸음에도 불구하고 무득점에 그쳤고 기대 득점 역시 2.74를 기록했지만 0골에 그쳤기 때문에 골 결정력이 아쉬웠던 그리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아쉬운 것이 제가 1차전 분석을 해드리면서 그리스의 공격수 파블리디스라는 선수가 최근에 소속팀 벤피카에서 굉장히 좋은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파블리디스 선수를 후반 70분 이후에 투입을 했던 그리스이기 때문에 이 골 결정력이 굉장히 떨어졌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번 2차전에서는 파블리디스 선수가 전반부터 선발로 나와준다면 그리스도 충분히 골 결정력을 챙겨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제가 1차전 분석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 스코틀랜드 대표팀만 오면 득점력이 살아나는 미드필더 맥토미니 선수가 그리스전 결승골을 넣었기 때문에 이 스코틀랜드 역시 홈발을 받는 팀이라는 점에서 이 경기는 승무패 어떤 결과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매치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6번 경기 승무패로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경기 아이슬란드 대 코소보 경기인데 이 경기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전에서 코소보가 홈에서 2대1 승리를 거뒀는데 경기 내용은 굉장히 팽팽했습니다. 점유율 44대 56으로 점유율은 아이슬란드가 근소하게 앞섰지만 슈팅 숫자는 18대 8로 코소보가 10개 많았고 기대 득점 면에서도 1.48대 1.11 코소보가 근소하게 높았기 때문에 양팀 모두 팽팽한 경기 내용을 보여줬다고 보시면 되겠고 아이슬란드가 비록 패배를 당했지만 주포 공격수 오스칼손 선수가 득점포를 가동을 했기 때문에 아이슬란드가 홈으로 넘어온다면 충분히 승리의 가능성도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다만 코소보 같은 경우에는 FIFA 랭킹은 낮지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은근히 빅리그에서 활약을 하는 선수들이 많고 최전방 공격수 무리키 선수가 라리가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데다가 1차전 득점포를 가동한 레즈베차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분데스리가 아우크스부르크에서 주전으로 활약을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은근히 코소보가 급이 있는 선수들이 많다는 점에서 아이슬란드가 홈에서 공격적으로 나올 경우에는 코소보도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7번 경기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8번 경기 슬로베니아 대 슬로바키아 경기인데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전 분석을 해드리면서 단통 무승부로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0대0 무승부가 나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양팀 같은 경우에는 최전방 공격 쪽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는데 수비 퀄리티가 상당히 좋고 특히나 골키퍼 퀄리티가 상당히 좋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슬로베니아 같은 경우에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수문장 오블락 선수가 버티고 있고 슬로바키아 역시 뉴캐슬의 골키퍼 두브라브카 선수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양팀 모두 수비 조직력이 상당히 뛰어나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굉장히 저득점 무승부의 가능성이 열려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1차전 경기 내용을 보시면 슬로바키아가 점유율을 61% 가져갔지만 기대 득점이 0.79 대 0.25 양팀 모두 한 골이 채 되지 못했고 슈팅 숫자 역시 8대 5로 상당히 지루한 공방전이 펼쳐졌던 양팀의 맞대결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또다시 무승부가 나오면서 연장 혹은 승부차기까지 가는 접전이 나올 수도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9번 경기 벨기에 대 우크라이나의 경기인데 이 경기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승무패 20회 차에는 들어오지 않았지만 1차전 맞대결에서 우크라이나가 3대1 승리를 거두면서 역배가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당시의 경기 내용을 보시면 우크라이나가 훨씬 좋았는데 우크라이나가 점유율은 44대 56으로 밀렸지만 홈에서 슈팅 숫자 12대 8로 앞섰고 무엇보다 기대 득점면에서 2.82대 0.59 벨기에를 압도를 하면서 3대1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현재 벨기에 쪽으로 투표율이 너무나 많이 몰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1차전 2골차 승리를 여유로 해서 벨기에 원정에서는 무리하지 않는 경기 운영을 하면서 무승부를 거두면서 우크라이나가 좀 더 좋은 결과를 가져갈 수 있는 흐름도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무승부 이변은 최소 가져갈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벨기에가 공격 원투펀치라고 할 수 있는 루카쿠 선수와 데브라이너 선수가 1차전 맞대결에서 우크라이나 상대로 득점포를 합작을 한 것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벨기에가 최근에 A매치에서 너무나도 흐름이 좋지 못하다는 점, 확실히 세대 교체에 실패를 했다는 점, 미드필더 틸레만스 같은 경우에는 경고 누적으로 결작이 되기 때문에 이 여러모로 벨기에가 이번에도 우크라이나 상대로 상당히 고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 아일랜드 대 불가리아 경기인데 이 경기 아일랜드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전 분석을 해드리면서 무승부로 투표율이 몰렸지만 아일랜드가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을 하는 선수들이 불가리아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 선수단 퀄리티가 아일랜드가 더 좋다고 말씀을 드렸고 아일랜드의 2대1 승리가 나왔습니다. 이 불가리아가 점유율을 56% 가져갔지만 기대 득점은 0.32에 그치면서 확실히 불가리아가 최근에 득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이 여실히 드러났고 아일랜드는 점유율은 다소 낮았지만 기대 득점이 1.75를 기록하면서 확실히 불가리아보다 효율적인 공격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경기는 아일랜드가 한 번 더 선수단 퀄리티를 앞세워서 홈에서 승리를 가져갈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10번 경기 아일랜드의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 스페인 대 네덜란드 경기인데 이 경기 스페인의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고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승부, 무승부 이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인이 1차전 맞대결에서 네덜란드 원정 극장골을 통해서 2대2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다만 경기 내용을 보시면 점유율을 스페인이 60% 가져갔고 기대 득점 역시 1.4대 0.61로 스페인이 경기 내용적으로는 더 좋았다고 보시면 되겠고 무엇보다 스페인의 홈 경기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경기 스페인 특유의 헨무 승리, 이른바 한 골차 꾸역승이 나올 가능성이 조금은 높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제가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네덜란드가 이미 1차전에서 2대2 무승부를 거뒀다는 점, 스페인만 만나면 이상하게 네덜란드가 강하기 때문에 굉장히 천정 면모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경기도 무승부가 또다시 나오면서 연장 승부가 펼쳐질 가능성도 있어 보이기 때문에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승무 투포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 프랑스 대 크로아티아 경기인데 이 경기 승패로 가르면서 크로아티아 쪽 이변까지 노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전 깜짝 맞대결 2대0 승리, 크로아티아의 역배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크로아티아 쪽 역배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 제가 무승부 이변까지는 가져갔었는데 분석을 해드리면서 살짝 언급을 해드렸던 것이 프랑스가 최근에 플레이메이커 그리즈만 선수가 국가대표팀 은퇴를 한 이후에 확실히 이 선에서의 경기 조율이나 창의성이 상당히 부족해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 크로아티아 원정에서 0대2로 패배를 당하는 과정에서 이 그리즈만 선수의 공백이 꽤나 크게 느껴졌던 프랑스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상당히 고전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크로아티아가 점유율은 38대 62로 상당히 밀렸지만 기대 득점면에서 1.43대 1.27로 오히려 근소하게 높았고 모드리치, 페리시치 같이 굉장히 농익은 베테랑 자원들의 노련한 경기 운영을 통해서 프랑스를 요리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2차전 맞대결이기 때문에 크로아티아가 확실히 모드리치나 페리시치처럼 연령이 높은 자원들이 많아서 프랑스가 상대적으로 젊은 피가 많기 때문에 홈으로 들어온다면 홈에서도 프랑스가 충분히 저력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경기는 한번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 포르투갈 대 덴마크 경기인데 이 경기 포르투갈이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고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승무, 무승부 이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도 1차전 맞대결 덴마크가 깜짝 1대0 승리를 거두면서 역배당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시 경기 내용을 보시면 덴마크가 포르투갈을 압도를 했습니다. 점유율은 다소 밀렸지만 슈팅이 무려 23대 8로 3배 가까이 덴마크가 많았고 기대 득점 역시 2.78 대 0.51로 포르투갈이 상당히 빈곤한 공격력을 보여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포르투갈의 호날두 선수가 소속팀 알 나스르에서는 좋은 골 감각을 보여줬지만 이날 덴마크를 상대로 굉장히 저조한 경기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도 포르투갈이 호날두 선수를 고집을 할 경우에는 덴마크의 끈적한 조직력에 막혀서 패배를 당하거나 무승부로 이변이 또다시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다만 포르투갈이 호날두 선수를 고집하는 것을 버리고 이 조타나 이 곤살로 하모스 같은 공격 자원들을 투입을 해서 조금 변화를 가져간다면 포르투갈도 충분히 홈에서 반전을 노릴 수 있는 팀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1차전 경기 내용을 고려하면 무승부의 이변은 충분히 노리고 갈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 포르투갈이 그래도 홈발을 받으면서 호날두 선수 외에 다른 공격 자원들도 충분히 활용을 한다면 그래도 포르투갈이 반전을 노릴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13번 경기 포르투갈이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 독일 대 이탈리아의 경기인데 이 경기 독일의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전 맞대결 이탈리아 원정에서 2대1 역전승을 거둔 독일이기 때문에 홈으로 들어온다면 충분히 홈발을 받으면서 이탈리아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경기 내용은 상당히 5대5였습니다. 기대 득점 1.18 대 1.11 양팀 거의 동일했고 슈팅 역시 13대 10으로 동일했기 때문에 경기 내용이 동일했지만 독일이 이탈리아 원정에서 결정력을 보여줬고 특히나 독일의 이 제공권적인 측면에서 이탈리아가 굉장히 고전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이 독일의 클라인딘스트를 앞세운 이 제공권 한 방이 또다시 통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독일의 홈발을 고려해서 14번 경기 독일의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4억 5천만원이 이월된 축구 승무패 21회차 현미경 분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최종픽은 정답지가 아니기 때문에 분석 내용을 들어보시고 나만의 조합픽을 만드시는데 활용을 하시면 1등에 가까워지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풋볼 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